여러분과 함께 수능 중국어도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한번 대비를 해보도록 할까요? 수능 중국어 이전에, 수능 전에 모의평가 이루어졌었죠. 모의평가에 대해서 분석하고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중국어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신가요?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이요. 2022학년도 그러니까 작년부터 절대평가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원점수가 45점 이상이라면 1등급을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1등급. 그러니까 2개 틀리면 1등급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3개 틀리면 1등급에서 2등급 정도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평가는 이렇게 맞을 수는 있지만요. 그 전에는 다른 사람들의 점수에 따라서 내 등급이 바뀌게 되는 거였죠. 그런데 이 절대평가 바뀌고 나서는요. 내가 노력한 대로, 내가 공부한 대로 나의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다가 2023학년도 수능 계획에서는 EBS의 연계율은 50%를 가져간다라고 발표를 이미 했어요. 그럼 이 수능 특강이라는 교재에 수능 완성이라는 교재와 EBS IE에서 온라인, 그러니까 강좌로 들어가고 있는 내용들까지 모두 연계해서 반 정도는 수능 문제로 출제한다인데 중요한 게 있어요. 간접 방식을 택했다라고 합니다. 이 간접 방식이 어떠한 방식인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희들 이 수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요. 수능 보기 전에 모의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모의평가는 6월 모평, 9월 모평 이렇게 치러지는데요. 6월은 6월 9일 날 이미 실시를 했고요. 9월 모평이 이번에 8월 달에 실시가 되었어요. 추석 연휴가 조금 이른 탓도 있고요. 수능 원서 접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빠르게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수능은 11월 17일 날 시행될 예정인데요. 11월 셋째 주의 목요일에 언제나 수능 시험이 있죠. 그대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수능 날까지 잘 알고 계셔야 하고요.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러면 이 모의평가가 어떠한 방식으로 나왔는지 한번 먼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작년 수능입니다. 작년에 2022학년도 수능에서 7.4%, 응시 인원 중에 이 7.4%의 인원만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을 선택을 했어요. 생각보다 작을 수는 있죠. 자, 그 가운데 중국어는 6천여 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자, 근데 그 가운데 그 전에 시행되었던 6월 모평 인원 한번 볼까요? 비교해 보세요. 생각보다 더 적죠. 6월 모의평가는 실제 수능보다는 응시 인원이 훨씬 더 적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루어진, 이거 이번이에요. 올해 이루어진 6월의 모의평가에도 응시 인원은 크게 많지는 않아요.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한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어디를 좀 자세하게 보셔야 되냐면요. 이때까지 제2외국어 한문 영역 중에서 로또라고 불리던 과목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시죠? 아랍어입니다. 아랍어 여기요. 아랍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공부해도 혹은 찍어도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가 이때까지의 전략이었는데요. 절대평가가 바뀌었다면 여러분들 1등급 받기 위해서는 몇 점 받으셔야 돼요? 45점 받으셔야 돼요. 이걸 다 공부할 수는 없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서 아랍어 선택에 대해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제2외국어를 선택해야 된다면 나는 어떤 걸 공부해서 점수를 더 높게 가져갈 수 있을까? 중국어 혹은 일본어까지 가능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시험만 여기 이렇게만 보는데요. 되게 적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 9월 모의평가의 응시 인원 한번 봐주세요.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3만 명이 응시를 했어요. 이 9월 모의평가에 응시하는 인원은요. 실제 수능에 응시하는 인원과 거의 비슷한 수치입니다. 작년에 수능 응시한 인원과도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랍어의 선택은 많이 줄어들었다면
중국어 선택만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중국어를 응시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예측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본 상태에서 이제 학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2외국어, 중국어 1 가지고 어디에 활용을 할 수 있는가? 저희 반영하는 대학교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디서 많이 보던 학교죠? 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 수시 전형 중에요. 지역균형 전형이라고 있어요. 이 전형에 도전하는 학생들은 제2외국어 한문 영역 응시가 필수입니다. 반드시 선택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수시만 그런가요? 작년 전형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작년에 서울대학교의 정시에서요. 문과 계열의 학생들은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이 필수였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나올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비슷하게 아마 유형 계속 가지고 가겠죠. 서울대학교에서 선택을 하고 있네요. 잘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저희 또 알고 있죠. 제2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사탐을 대체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혹은요. 반영합니다. 라고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사회탐구 혹은 과학탐구의 한 개의 과목과 바꿔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는 학교도 있어요. 이거 어디서 사용하는 거냐면 수시 영역 중에서요. 수시 전형하면 저희들이 이미 수시 전형으로 합격, 불합격을 보고 최저 기준이 있잖아요. 수능 최저 기준. 이 수능 최저 기준 가운데에서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을 사탐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혹은 사탐과 제2외국어까지 3개의 과목 중에서 제일 잘한 거 2과목을 선택해서 내가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 있는 이 과 안에서요. 학과 안에서요. 자, 이렇게 수시 전형 가지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정시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모든 전형들이 발표가 됩니다. 앞으로 발표가 될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이야기들은 제가 점차 계속해서 좀 알려드릴 거고요.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계속해서 주목을 좀 해주셔야 할 겁니다. 제2외국어 활용하고 있어요. 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수능 중국어에 대해서 우리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 번 더 크게 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수능 중국어 우리 항목 안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병음부터 문법까지 총 6개의 영역으로 나눌 겁니다. 각각 항목마다요. 한 개의 문항부터 16개의 문항까지 있는데요. 이건 몇 년 동안 쭉 고정되어 있어요. 한자 묻는 건 한 개 나올 거예요. 병음에 대해서, 한어 병음에 대해서 묻는 건 한 2문제 정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단어, 비슷한 단어 가운데 정답을 골라내세요 하는 건 2문제 나올 거예요. 몇 년 동안 동일하게 이 문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개 정도로 나오는구나 기억을 꼭 한 상태에서 총합 한번 볼까요? 총 30개의 문항입니다. 그리고 50점 만점이에요. 아까 원점수 할 때에도 보여드렸죠. 50점이 총 만점인 거고요. 한 개의 문항당 1점 혹은 2점이에요. 쉬운 문제는 1점인 거고요. 조금 어려운 문제는 2점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개 정도 틀리면 한 46점 될 수 있으니까 1등급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이 6개의 영역 중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꼭 잘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어디냐면 이 3가지의 영역입니다. 단어, 독해, 문법이요. 왜 여기에서 이걸 표시를 하냐면 이 3개의 영역은 무엇을 가르는 거냐면 난이도를 결정하는 영역이에요. 난이도를 결정하는 영역이 무슨 말이에요? 어려운 문항이 포함되어 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틀릴 수 있는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 잘 해주셔야 돼요. 여기 안에서 잘 틀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럼 이 문제들은 어떻게 나오는지 어떤 건지 이런 것들도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실제 6월에 나왔던 모의평가 그리고요 9월에 나왔던 모의평가 여러분들 다 한번 풀어보셨나요?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그 대학 수학능력시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기출문제에서 이 모의평가의 문제들도 다 받아보실 수 있어요. 정답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있다, 내가 한번 풀어보고 싶다라고 하면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셔서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이런 모의평가의 문제들을 가지고 저희들은 수능의 문제까지도 같이 연결을 좀 해볼 테니까요. 그러면 6월과 9월에 문제는 어떻게 나왔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과 9월의 모의평가를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문제를 풀어봤을 때에는 난이도는 보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았다가 가장 크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디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단어의 이 부분이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죠. 비슷한 단어를 찾아내세요 라고 했는데 비슷한 단어 중에서 정답이 너무 명확했어요. 그렇다면 쉽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서 이 부분도 중. 그리고 독해 같은 경우에는요. 지문의 길이라든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들 가운데에서 난이도를 판별을 하는데요. 단어 어렵지 않았어요. 정답 찾아내기 굉장히 쉬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해 지문 같은 경우에도 문제 풀이하기 어렵지 않았다. 어렵지 않았어요. 전혀 어렵지 않았거든요. 자, 거기에다가 문법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조금은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수능 특강이라든지 이런 부분 안에 포함되어 있던 문법의 기본만 알고 있었다면 이 정답을 찾아내는 데까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중상 정도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평이했다, 보통이다 라고 할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6월보다는 9월의 모의평가가 조금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도 조금이거든요. 그래서 6월의 모의평가를 분석해본 이 표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여기 보실까요? 1등급부터 3등급까지 받은 학생들이 전체의 45% 이상이 됩니다. 조금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내가 공부를 어느 정도 했다, 준비를 어느 정도 했다면 3등급 이상, 크게는 1등급까지도 받아내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조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모의평가는 왜 이렇게 쉽게 출제가 되었지? 라고 생각이 들 만큼 평이한 난이도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분석은 이런 거고요. 그리고 EBS 연계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아까 간접 방식으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간접 방식이 어떤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는지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요. 한자를 정확하게 알아주세요 라는 그런 문제거든요. 한자의 표기를 골라주세요 인 문제인데요. 여러분 수능 특강에서 이런 페이지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비슷하게 생긴 한자 유의하세요 라고 하는 페이지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거 단어 있었어요. 이거 단어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틀렸네요. 분명히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것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알려드렸을 거예요. 어머, 여기에 있는 거 똑같네요. 맞았네요. 알아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간접 방식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기본 내용을 알고 있다면 문제를 푸는데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수능 특강 안에도 이 내용들은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다인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50% 정도 출제가 될 거거든요. 그리고 9월 모의평가에 나왔던 이 인물 어디서 혹시 많이 보시지 않았을까요? 고3 학생들 중에서 수능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이 인물을 본 적 있을 거예요. 수능 특강에 저위 있어요.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고요. 실제로 어떤 사람입니다. 비슷하게 나왔어요. 지문의 내용도 거의 비슷하고 나와 있는 1, 2번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나왔네요. 간접 방식 중에서도 조금 더 이 퍼센테이지가 조금 더 크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거기에다가요. 자, 요거는 문장 표현이 옳은 것, 문법 문제이죠. 문법 문제도 우리 간접 방식 중에서 어떻게 포함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문법 문제는 살짝 어렵잖아요. 그러면 문법에 대해서 이해를 충실하게 하고 있어야겠죠. 수능 특강에 보면 회화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문형도 설명을 하고 문법까지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형용사의 중첩 가운데에서 중첩이죠. 그러면 어떤 게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알고 있어야겠죠. 설명이 여기에 이렇게 쭈루룩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허니나 페이창은 받을 수 없음. 페이창 들어가 있네요. 얘 틀렸어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더를 사용해서 수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얘 맞을 수도 있겠네. 자, 이렇게 풀어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본 문법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여기 문제 안에서도 정답의 가능성을 더 많이 높여 나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EBS의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이나 우리 온라인의 강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꾸준하게 공부를 한다면 그 가운데 50% 정도는 가지고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요. 수능 특강을 통해서 기본기 탄탄하게 알 거고요. 수능 완성을 통해서 문제풀이에 대한 감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도 수능 준비를 할 때 대부분은 열심히 잘 대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연계되지 않은 50%가 고민이시죠. 그렇다면 차이용 교재 그리고 우리 차이용의 선생님들께서 또 완벽하게 여러분들의 수능 중국어를 대비시켜 드릴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차이용을 통해서 기초 회화부터요, 내신 그리고 수능 중국어까지 함께 열심히 잘 공부를 해 나가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강의는 계속해서 이어질 거예요. 다음 강의에서는 이 분석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출제되었던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6월에 9월에 모의평가 가운데에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볼 거고요. 그 이후에 2023학년도의 수능 문제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번 우리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